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 시창 청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음악 분석 해 보았고, 그리고 음, 제가 음악 분석하는 그 과제 중에 같은 노래지만 다른 편곡으로 되어 있는 그 곡을 다시 들어보고 비교해서 분석해보는 이제 과제를 내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음원은 오늘 이제 보내드렸고, 어, 그, 최초에 제가 우리 이번 학기 이야기했던 과제들 중에 음악 분석하는 과제 두 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과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좋아하고 있어요라는 곡 두 가지 버전, 다른 버전을 듣고 이제 어떻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차이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 분석을 하다 보면 객관적인 내용의 분석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분석들도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과제로 했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제출 시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중간고사 후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114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이아토닉, 잠깐만 요거 설명하고 가면, 우리 다이아토닉 8마디를 배웠는데, 이 다이아토닉 8마디를 배웠다라는 얘기는 화음 진행, 이제 코드 진행을 들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이제 화성 진행들이 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 네 마디 단위의 코드 진행들도 반복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아무리 프레이즈가 길더라도 이 8마디 이상 되는 코드 진행 프레이즈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형식이라는 거는 이 음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어, 두 마디, 네 마디 혹은 8마디 단위로 짧게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8마디를 한 소절 혹은 뭐 1절 아니면 뭐 코러스의 한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제일 길게 표현할 수 있는 마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8마디를 가급적 넘지 않도록 하는데, 그 8마디 정도를 우리가 이제 다이아토닉을 통해서 들어봤던 연습을 했고, 다이아토닉이라 함은 조성 내에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C 메이저를 기준이라고 할 때 소위 말해서 조표의 영향을 받아야 하니 검은 건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코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 메이저 키를 C 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C 메이저, D 마이너, E 마이너, F 메이저, G 메이저, A 마이너, B 디미니시 같은 자연스러운 코드 진행들이 바로 다이아토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이아토닉 8마디들이 복합되면서 나왔던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이아토닉 8마디 안에서 한번 들어봤고, 자, 전이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음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음을 들음으로써 그 특정 음이 바로 들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음으로부터 3도씩 쌓아 올라간 화성을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음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조금 더 이제 진화해서 그 근음이 설령 전위가 되어 있는 근음일지라도 일단 근음을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해요. 코드를 우리 이제 카피한다고 할 때, 물론 잘 들리는 친구들 한 번에 탁탁탁탁 듣고 바로 파악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처음에 접근해서 코드를 들어간다고 할 때 가장 잘 들리는 것들은 바로 멜로디가 있는 곡이라면 멜로디와 그 다음에 맨 아래서 울려지고 있는 저음이에요. 그러면 멜로디를 먼저 체부한 친구들이 그 멜로디에 맞게 코드가 변하는 시점에 어떤 근음을 연주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근음을 들음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코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전이가 안 됐다라면은 쉬울 거고, 전이가 됐다라고 하면은 몇 번의 트라이 끝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근음을 들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잘 들려요. 사실 근음이 가장 잘 들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음을 또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화성 진행이 이제 이동을 하고 어떤 갖춰져 있는 곡들을 이제 만나게 되다 보면 우리는 편곡되어 있는 이제 쓰여진 악기들을 또 만나게 되죠. 쓰여진 악기들을 만나게 될 텐데, 리듬적인 악기 혹은 뭐 멜로디적인 악기,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의 악기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어떤 군, 예를 들어서 뭐 건반 혹은 뭐 신스 혹은 뭐 리드, 윈드, 브라스, 그다음에 뭐 스트링, 이런 악기군으로 일단 들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세부적인 악기들이 물론 있겠죠. 뭐 어쿠스틱 피아노도 있을 수 있고, 건반 안에 EP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어쿠스틱 피아노 내에서 뭐 풀 그랜드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업라이트도 있을 수 있고, EP 같은 경우에 뭐 클래식 EP 아니면 또 떨림이 조금 있는 로즈 등등 세부적으로 나뉠 수 있겠죠. 신스 같은 경우면은 뭐 다양한 톤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리드 같은 경우면 왜 리드라고 불릴 수 있는지 조금 고음 톤에서 멜로디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악기로 구분할 수 있을 거고, 윈드는 뭐예요? 이제 관이라는 표현인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관. 이제 보편적으로 윈드라고 하면 우드 윈드를 얘기해요. 목관. 목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뭐가 있죠? 플룻, 오보에, 클라, 그리고 바순 등이 있어요. 여기에 조금 더 뭐 이제 파생되면 뭐 클라리넷도 이제 성부별로 뭐 베이스 클라, 엘토 클라, 뭐 바순도 뭐 테너 바순 뭐 이런 등등 세부적인 이제 그 단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군들의 악기들이 대략 네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플룻, 오보, 뭐 클라, 바순. 이 네 종류, 사성부. 누구랑 비슷해요?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처럼 구분이 조금 더 지어질 수 있는 사성부로 되어 있고, 스트링 같은 경우도 바이올린 1, 2, 비올라, 첼로, 그리고 뭐 더블 베이스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브라스 같은 경우도 뭐 트럼펫, 트럼본, 그다음에 뭐 프렌치 혼, 튜바 등등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많은 악기들이 있겠지만 우리 또 이 오케스트라 계열들의 악기들 말고 생각하다 보면 리듬적인 뭐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드럼 군으로 나뉠 수 있겠죠. 드럼도 뭐 세트 드럼이 있을 거고, 그냥 전자 드럼인 일렉 드럼이 있을 거고, 또 기타도 있을 테고, 어쿠스틱 기타가 있을 거고, 일렉트릭 기타도 있을 거고, 이 어쿠스틱 기타 안에서는 나일론 줄도 있을 거고, 그냥 평범한 스틸 줄도 있을 거고, 일렉트릭 기타 안에서는 뭐 너무 많죠. 브랜드마다 소리가 다른 경우도 있고, 일단 그게 크죠. 브랜드마다 어떤 기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의 톤이 다르죠.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기타를 또 고르기 위해서 브랜드를 결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뭐 깁슨, 뭐 펜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PRS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브랜드에서 주는 퀄리티 혹은 브랜드에서 주는 기타 톤이 있겠지만, 주법이나
기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화를 기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톤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 뭐 어떤 기타는 픽업에 의해서 소리가 달라지기도 할 거고, 어떤 기타는 뭐 그 이펙터에 의해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도 효과가 큰 기타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타는 클린 톤이 좋은 기타들이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일렉 기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어쿠스틱 기타 했었잖아요. 어쿠스틱 기타 잠깐 예를 들어보면 말 그대로 어쿠스틱 악기 자체로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악기라고 했어요. 어쿠스틱 기타. 전기장치가 필요가 없었어요. 없어도 가능한 기타예요. 그 채로 소리를 내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어쿠스틱 기타의 장점은 그 울림이 가지고 있는 기타 바디가 가지고 있는 통을 통해서 울림이 나는 것들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줄에 따라서 또 소리가 조금 달라진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나일론 줄 같은 경우는 소위 클래식 기타라고도 이제 많이 불렀다고 이제 통용되기도 하고, 클래식 기타, 나일론 기타를 통해 쓰일 수 있는 음악 장르도 있다라고 했고, 대표적으로 뭐 나일론 기타 같은 경우 보사노바 같은데 우리 이제 많이 쓰였을 거고, 또 플라밍고나 탱고 같은 계열의 음악에도 상당히 많이 쓰였죠. 플라밍고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플라밍고는 스페인, 그리고 탱고는 아르헨티나 음악을 나타내는 이름들, 장르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나타났었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일렉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음색. 일렉 기타는 통해 울림이 아닌 픽업이라는 전기적 장치를 통해 소리를 내고, 이펙터를 사용해 음색의 변화를 주는 기타입니다. 일렉 기타의 음색은 크게 이펙터를 걸지 않는 클린, 그리고 찌그러진 소리가 나는 디스토션, 공간감이 느껴지는 코러스, 계속해서 소리의 변화가 나는 와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정도로만 나눠놨고요. 자, 픽업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픽업은 말 그대로 딱 줍는 거예요. 어디서 얘를 탁 챙겨서 가든지 뭐 줍는다든지, 이런 우리가 늘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표현의 단어인데, 기타에서 얘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일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일렉트릭 기타죠. 일렉트릭 기타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누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어요? 바로 전기가 있어야 돼요. 안 보이죠? 오늘도 귀신같이 여기다가 써버렸네요. 자, 전기가 필요해요. 악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르겠다. 자, 아직 기타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림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보세요. 그냥 일렉 기타를 그냥 본 거예요. 일렉 기타를 봤을 때
우리 어쿠스틱 기타와 달랐던 점은 첫 번째로 딱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바디가 울림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어쿠스틱 기타는 이 안에 울림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 안에 울림을 통해서 다시 이 소리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일렉 기타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연주를 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요? 이 줄이 울려지는 소리는 나지만 볼륨이 굉장히 작죠? 엄청 작을 거예요. 그냥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전기랑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이 소리가, 여기서 울려지는 소리가 전기장치랑 만나야 돼요. 자, 소리는 뭘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 진동으로 표현될 수 있죠. 막 이 진동이, 여기서 울려진 진동이 지금 말하는 픽업이라는 장치가 기타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픽업, 얘가 기타가 최초로 나는 소리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끌어오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여기 전기적 발생 장치인 픽업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진동을 흡수를 해서 먼저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를 통해 내보낼까요? 바로 케이블, TRS 케이블 양쪽에 되어 있는 그 양쪽, 소위 우리 지금 그냥 4분의 1인치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양쪽에 이렇게 뾱뾱 되어 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TRS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자, 전달을 할 때 얘가 누가 거쳐갈 수 있을까요? 누구를 거쳐갈 수 있을까요? 이 소리가 타고 들어가서 케이블로 가요. 그럼 우리 귀로 들리려면 기타는 뭘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앰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죠. 앰프는 자체 전원이 또 필요하죠. 콘센트를 통해서 물려 있고, 그러면 파워가 있고, 그 파워에 연결된 소리, 여기서 연결된 소리를 이쪽으로 보내서 바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기타에 나와 있는 이 픽업을 통해서 소리를 케이블로 인해 앰프로 보내서 우리 귀로 이제 청취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펙터 같은 경우들도 결국에 우리가 귀로 듣기 전에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에서 이펙터로 갔다가 이펙터에서 다시 앰프로 보내게 되죠. 이 시그널 플로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사용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픽업이에요. 기타가 가지고 있는 이 픽업. 얘는 얼마만큼 소리를 잘 보존해서 보내느냐. 픽업을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스위치 올리듯이 탁탁탁탁탁 탁탁탁탁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스위치들이 기타에 달려 있는데, 뭐 기타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몇 단계에 거쳐서 픽업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각각 가지고 있는 픽업마다 소리를 보내는 톤이 달라져요. 그래서 픽업을 어디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귀로 들었을 때 나오는 이 톤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픽업이라는 전기적 장치를 통해 소리를 일으키고, 이펙터를 사용해서 음색의 변화를 주고, 만약에 아무 이펙터도 없이 그냥 쭉 걸어서 넘어왔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거는 클린톤이라고 보통 우리 표현을 해요. 그리고
찌그러진 소리가 나는 디스토션. 되게 굉장히 많이 듣는 어떤 기타 이펙터 이름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찌그러진 소리가 나는 디스토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디스토션은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소리가 아니라 일부러 인위적으로 찌그러진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발생되는 장치예요. 그러면 기존의 주파 영역대가 막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소리가. 파일을 볼 때 음역대가 막 이렇게 있어요. 남은 공간들이 있죠. 우리는 얘네들을 헤드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공간만큼은 안전하다는 얘기인데 디스토션이 걸리게 되면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오리지널 음원을 더 크게 만들던지 방해를 막 해서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게 때로는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뭐 날카롭게 바뀌어진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파장을 더 바쁘게 만들어서 노이즈처럼 들리게 만들어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기능들을 우리는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기타에서는 이 디스토션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기타가 울리는 음과 이 노이즈들이 합쳐지면서 기타 특유의 어떤 묵직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장르에 따라 다 다르죠. 뭐 헤비메탈인지 아니면 그냥 뭐 모던 락인지 아니면 뭐 스무스한 재즈인지에 따라서 톤들이 물론 다 달라지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디스토션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린 디스토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 코러스 말 그대로 공간감이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플러그인 이름 중에 코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일단 공간계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위 이제 공간계라고 부르는 애들의 그 코러스 플러그인 종류들은 타임 베이스드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임 베이스드. 자, 시간의 어떤 그 시간이 관련되어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러스 자체가 일단 울림이죠. 그러면 이 소리가 얼마만큼 울리느냐, 어디까지 울리느냐, 도달하느냐,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공간계 플러그인 안에서 벌어지는 타임 베이스드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그 울림 플러스 약간의 떨림까지 같이 표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와우 같은 경우는 조금 기존에 앞서 나와 있던 애들보다는 상당히 조금 특징적인 이야기죠. 그 톤이죠. 와우와 페달이라고도 많이 표현했을 거고 와우 페달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할 텐데 이 와우 페달은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면서 소리를 우와 내가 원할 때의 소리를 왜곡시켜주는 어떤 현상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의 그 소리를 바꿔줌으로써 나는 효과를 얻고 싶어서 쓰는 플러그인인데 쓰는 이펙터인데 소리가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냥 끊김없이. 그런데 와우 페달을 걸어주는 시점에 우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요 소리가 변하게 되는 시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 필터에 관한 역할이에요. 필터에서 지나가고 있는 소리를 필터가 잠깐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우리 신디사이저 공부하다 보면 신디사이저나 아니면 이제 플러그인들 리버브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필터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필터를 볼 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건 사실 신디사이저 계열이겠죠. 로직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그 ES2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신디사이저 안에서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뭐 필터, 그 다음에 뭐 LFO 이런 조절하는 각각의 기능들이 있을 텐데 와우 같은 경우는 필터에 해당하는 애가 변화를 주기 시작해서 소리를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고 있는 애를 필터링을 통해서 왕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찝어줌으로써 그 변할 때의 소리가 계속 왜곡이 생길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필터링을 통해서 톤과 볼륨까지 같이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되겠죠. 자, 좀 설명했던 것들 한번 음원으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번 자, 일렉트릭 기타가 아무 이펙터도 걸지 않았을 때 앰프에서 나는 소리, 바로 클린 톤이에요. 그 다음 2번 자, 마찬가지로 노이즈처럼 들리는데 기타가 가지고 있는 음도 같이 들리죠. 바로 이펙터 하나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노이즈가 함께 포함이 되어서 나는 소리를 우리 디스토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자, 코러스 공간감과 그 다음에 떨림 같이 변화를 주면서 나타내는 플러그인이고 이펙터고, 좀 밋밋했던 클린톤에서 넓은 공간감과 울림과 그 다음에 그 음이 지속되는 떨림까지 같이 이제 조절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미디 하다 보면 코러스라는 플러그인 많이 볼 텐데 여러분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감도 넓혀주면서 소리가 지속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떨림까지 같이 조절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4번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터를 통해서 중간에 나고 있는 소리를, 지속되고 있는 소리의 중간 부분들을 계속 규칙적으로 필터가 잡았다 폈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소리의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번 자, 지금처럼 어택 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소리들을 필터가 없었다라면, 이제 와우가 없었더라면 그냥 지속될 수 있었던 건데 와우가 있음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소리들이 계속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하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죠. 좀 이제 펑키한 음악 같은 거 하거나 약간 신나는 음악에 리듬적으로 쓰일 때 이런 이펙터들을 많이 쓰기도 하죠. 자, 체크 2번, 3번 한 번씩 쭉 들어보고 골라보도록 할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자, 1, 2, 3, 4번 쭉 들어봤는데 뭐가 클린인가요? 자, 세 번째 나왔던 거죠. 첫 번째 나왔던 것도 클린처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세 번째 나왔던 것과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 나왔던 예제. 1, 자, 이것과 그 다음에 3, 자, 첫 번째 거는 코러스죠. 자, 공간감이 지금 들었던 세 번째 것보다 공간감이 조금 더 발생이 되면서 떨림도 같이 느껴지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코러스만 처음 듣고서 아 이게 클린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세 번째에 있는 예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분할 줄 아셨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와우, 네 번째는 우리 디스토션이 됐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디스토션을 골라볼게요. 1, 자, 뭐죠? 하나씩 그냥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와우죠. 2, 자, 이게 디스토션이죠. 누가 들어도 딱 알 수 있을 정도. 3, 자, 뭐였을까요? 약간의 떨림이 있지 않았나요? 이거는 코러스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생각했던 아까는 아까 들었던 그러니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나오고 있는 톤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깨끗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네요. 뒤에 거 한번 들어보고 비교해 볼까요? 4, 자, 우리 기억 속에 어떤 게 코러스였는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먼저 들었던 거는 깨끗한 클린, 지금 들었던 게 코러스가 되겠죠. 3, 4번 이어서 들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확실히 차이가 있죠. 앞에는 그냥 클린 톤, 뒤에는 조금 울림이 있는 코러스 이펙터가 걸린 소리였어요. 자, 자,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주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일렉 기타에서 추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주법은 코드의 근음과 오음,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음과 오음, 1음과 오음을 치는 백킹, 그 다음에 조의 근음을 뮤트로 치는 팜 뮤트, 코드를 친 후에 볼륨 페달을 조절해서 소리를 조절하는 볼륨이 있습니다. 뭐 다 아는 주법들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킹은 이제 리듬을 연주를 해줄 때, 리듬적인 요소로 연주를 해줄 때 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럴 때에 요 5도 간격의 보이싱으로 많이 연주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타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어떤 구간을 리드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있어요. 왜? 기타도 솔로 악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타 한 대만 가지고 연주하는 그
밴드들보다는 어떤 두 대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역할을 나눠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첫 번째 기능, 소위 말해서 퍼스트 기타, 그러면 리드 기타, 조금 더 앞서 그 멜로디를 이끈다든지 아니면 좀 화려함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퍼스트 기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세컨 기타, 백업 기타 뭐 이렇게 표현할 때 리듬적인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들, 그런 이제 악기들도 있고, 뒤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드를 이름과 오음을 사용하면서 조금 가볍게, 그러니까 물론 음악이나 장르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서포트해주는 기능을 하는 기타를 또 칠 때가 있겠죠. 기타가 두 대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한 대만 가지고 사용할 때도 구간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내가 백업 느낌으로 쳐야 되는 경우, 아니면 멜로디 라인으로 쳐야 되는 경우, 아니면 뭐 이렇게 사운드 이펙터적인 효과로 볼륨 페달을 사용해서 뭐 소리가 떨어졌다 내려간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뭐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라이브 때 조금 편성이 큰 경우들 같은 경우에 연주하는 밴드들 보면 보통 두 대를 많이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두 대를 같이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밸런스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중요하게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항상 밸런스 조절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세컨 기타라고 잡고 퍼스트 기타라고 커야 되는 밸런스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조절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판단력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뭐 설명되고 있는 어떤 주법들,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듬, 그 다음에 뭐 라인, 뭐 아르페지오, 백킹, 팝 뮤트, 보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씩 쭉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위에 나와 있는 예시 코드 진행이 있죠. D-7, G7, 그 다음에 C 메이저 7 두 마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첫 코드. 첫 1번, 1번. 자, 물론 탑 라인이 들리긴 하지만 정확한 멜로디 진행보다는 뭉쳐져 있는 화성이 조금 더 들리면서 리듬적으로 연주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2번, 단선율이죠. 단선율 라인.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이야기할 때 거기 몇 마디부터 몇 마디까지 기타인데 거기 좀 라인을 살려서 연주해 줄 수 있을까라는 표현들을 서로 오고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연주하는 친구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이 기타 멜로디 라인이 조금 더 들렸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는 아니지만 이 탑 라인만 남아있는 멜로디 라인이 조금 더 집중돼서 들릴 수 있게 단선율로 이렇게 연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그 다음 3번. 3번, 자, 아르페지오는 뭐 어떤 악기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어이죠. 펼쳐진 화음, 음따, 디다, 8분음표 혹은 16분음표, 규칙적으로 이 펼쳐진 화성들이 리듬을 서포트하면서 반복적으로 연주되는 것들을 우리는 아르페지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타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쓰는 주법 중에 하나이고,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이펙터가 같이 가미가 되었나요? 지금 이 아르페지오는 주법이고요. 소리가 가지고 있는 톤은
기존 클린톤보다는 조금 더 공간감이 느껴지는 약간 코러스 이펙터들이 같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르에 따라 음악 어떤 곡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르페지오와 코러스 이펙터는 조금 잘 어울리는 이펙터 세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4번. 4번, 자, 앞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이제 백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서포트하는 어떤 리듬적인 요소이고 최초 어택했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화성이 같이 연주가 되죠. 딱 한꺼번에 연주를 하고 리듬적으로 8비트냐 뭐 혹은 뭐 셔플이냐 이런 거를 나누지 않고 리듬을 연주할 때에는 근음 위주로 따단딴딴딴딴딴딴 빰 빰빰빰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근음을 위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리듬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조절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백킹이라고 하고 이렇게 리듬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위에 어떤 또 하나의 라인이 나오는 기타가 있다면 거기는 이제 기타가 두 대가 쓰인 역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5번, 자, 팝 뮤트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치는 친구들 알겠지만 이게 피크를 이렇게 잡고 손바닥 아랫부분을 살짝 줄에 댄 상태에서 연주를 하면 줄이 떨림이 덜하기 때문에 소리가 지속이 안 되면서 멈춰져요. 그런 소리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소리를 원하고 걔를 빠르게 연주하거나 리드미컬하게 연주를 하면 그 최초에 울려 퍼지는 딱 어택 소리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사라지니까 조금 더 빨리 연주를 해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음들을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음을 제시한다기보다 언제 쳐야 되는 그 리듬이 더 중요한 어떤 주법인데 이 팝뮤트가 되는 주법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서포트하는 리듬적인 요소로 쓰이고 펑키한 굉장히 신나는 음악에 기타가 들릴 듯 말 듯 하면서 나오는 어떤 조건들이 나올 때 뭐 좀 신나게 그 이어지는 그 음악들을 조금 더 서포트 해주기도 하고 요 팝뮤트 같은 경우는 뭐랑 잘 어울리냐면 적절한 리버브가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가미가 돼요. 지금 이제 이 로직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 그 찾아보면 기타 섹션 안에 다양한 주법의 기타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렉트릭 피킹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만약에 선택해서 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약간 지금 나와 있는 뭐 이제 그 이름은 뭐 크런치 일렉트릭 피킹 해서 디스토션 같은 건 걸려있지 않지만 그 클린톤이 조금 더 강조가 된 어떤 짧은 음가들을 연주할 때 그 괜찮은 소리들이고 지금처럼 뮤트가 되어 있는 악기들은 이런 소리가 나게 돼요. 그 인위적으로 짧게 만들어주는 뮤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리버브를 통해서 조금 많이 공간감을 주게 되면 음악에 잘 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잘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뭐 미디라 이런 것들 편곡하게 될 때 혹은 뭐 앙상블 할 때 이제 뭐 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아 우리 뭐 기타에 조금 요 구간에서는 조금 더 리버브를 넣어볼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안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팜뮤트 되는 어떤 톤들은 공간계 이펙터들과 조금 더 잘 어울린다는 것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볼륨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6번, 자, 이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기타의 기능 중에 사운드 이펙트적인 요소로 쓰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진입할 때 작았던 소리가 커지게도 될 거고 반대로 띠용 하면서 있던 소리가 사라지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단음으로 사라지거나 커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이제 필요한 때가 있는데 기타로 했을 때 기타의 클린 톤에 조금 울림이 많은 어떤 이펙터를 걸어서 띠용 사라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치고 소리가 안 들리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들린다든지 이런 편곡들을 쓰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요런 음가가 길어지는 애들을 쓰려다 보면 장르가 아무래도 빠른 쪽보다는 좀 잔잔한 쪽이 돼야 될 거고요. 발라드에서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구간들 많이 나올 거예요. 갑자기 기타가 하이에서 나와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든지 혹은 기타가 들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로우에서 천천히 생기면서 소리가 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쭉 그냥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멈추지 않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또 한 가지 효과들 중에 이제 마지막에 들었던 우리 6번을 사용할 때 요거는 이제 프로듀싱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들인데 음가가 이렇게 길어요. 길고 한 두 마디 정도 걸쳐서 나오게 돼. 혹은 뭐 한 마디. 사실 대중음악에서 한 마디를 지속하는 음이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근데 뭐 한 마디 혹은 두 마디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할 때 이런 볼륨을 통해서 기타의 그의 효과를 주는 애들은 패닝을 주면 좋아요. 패닝은 뭐예요? 팬은 뭐예요? 좌우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건지. 근데 한 곳에서만 계속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레프트고 라이트면은 한 곳에서만 계속 들리는 게 아니라 이 패닝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소리가 지속되고 있을 때 우에서 좌로 간다든지 좌에서 우로 간다든지 소리가 커질 때는 좌에서 우로 간다든지 소리가 작아질 때는 우에서 좌로 간다든지 이런 패닝을 걸어주면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패닝을 걸어주면
단순히 그냥 땅 하고 울려서 머릿속에 들리는 소리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조금 더 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는 훨씬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보시면 이게 음가의 길이, 그러니까 음가를 보고 어떻게 표현해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5번 저기 들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 주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법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도, 솔 만약에 5도 관계에 있는 애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어택을 땅 하고 나서 빰 치고 나서 뭐 이제 저음들을 쳤다라고 하면 지금 옥타브 위의 음도 같이 칠 수 있게끔 옥타브 주법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코드에 안 들렸다가 리듬을 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맨 위에 있는 탑이 옥타브로 들리는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자, 미묘한 차이지만 위에서 나오는 볼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 하이에서 나오는 음이 반드시 있고 볼륨이 작긴 하지만 그게 배음처럼 느껴지면서 주파 영역대, 들리는 주파대가 완전히 달라지죠. 3번, (4번) 자, 3번과 4번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5번 처음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1번, 원래 리듬 패턴, 그 다음에 옥타브 추가된 것. 2번, 자, 미들이 조금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옥타브에서 주는 배음이 완벽하게 들리죠. 중간에 있는 음이 딱 사라져서 화성감이 좀 덜하지만 그 고음역대가 주고 있는 조금 더 날카로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3번, (4번) 자, 두 주법의 차이가 있어요. 3번과 4번. 3번은 라인을 연주했고 4번은 라인 옥타브를 연주했지만 약간의 부드러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기타에서 한 음을 그냥 한 선율만 단선율로 연주했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음과 지속성과 옥타브를 같이 연주해야 됐을 때 기타에서 지속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어지는 음들이 조금 달라요. 띠다다다다다 하고 이어지는 기존 패턴이 따따따따따 하면서 조금 짧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거예요. 3, 4번만 한번 들어볼게요. 3번, (4번)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한번 들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백킹 연주
종류들을 한번 들어볼 텐데 첫 번째 백킹, 그다음 뮤트, 그다음에 백킹의 디스토션, 그다음에 뮤트의 디스토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클린톤의 그냥 백킹. 2번, 자, 클린톤의 뮤트. 그다음 3번. 3번, 자, 디스토션 된 백킹. 4번, 디스토션 된 뮤트.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들어봤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체크 7번, 8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4, 자, 리듬 옥타브 주법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번부터 한번 들어보면서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1, 자, 지금 들었던 게 여러분들 리듬 옥타브 주법이죠. 지금 미들이 약간 없는 것처럼 들리면서 그 하이와 그는 같이 동일한 음으로 들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라인을 연주하는 거 아니고 리듬이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지겠죠. 2, 지금은 단선율을 움직였던 거니까 이거는 라인이었고요. 3, 자, 리듬 주법은 맞지만 약간 화성적인, 그러니까 미들이 조금 있게끔 들리는 거죠. 근음과 다른 화성음이 들렸던 것. 그냥 이거 리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4, 요거는 뮤트가 된 옥타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라인, 그러니까 그 멜로디 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옥타브가 됐던 주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8번. 1, 2, 3, 4, 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네요. 디스토션, 백킹, 뮤트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디스토션이면 일단 소리에서 딱 차이가 나겠네요. 그리고 백킹이면 리듬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고 뮤트면 음가가 아주 짧아야 되겠죠. 1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1, 자, 리듬적으로 움직이고 뮤트도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얘는 디스토션이 아니죠. 2, 얘는 그냥 짧기만 한 멜로디 라인, 소위 그냥 뮤트된 주법. 3, 자, 디스토션도 맞아요. 리듬도 맞지만 뮤트가 된 거는 아니죠. 4, 자, 디스토션도 맞고 백킹으로 리듬을 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음가가 짧게 뮤트가 된 것도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일렉 기타에 관한 부분들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음악 분석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 기타가 나온다. 기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배웠던 것처럼 과연 어떤 주법이 사용되었고 어떤 톤이며 뭐 어떤 리듬을 썼는지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위해서 여기 악기들을 한번 이제 좀 들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118페이지 우리 이제 챕터 6로 넘어와서 음의 높이 하고서 옥타브 아래 C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옥타브 아래 C. 자, C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우리 그냥 기본 C 메이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C가 나오는 거는 7음이죠. 그리고 7음의 성질은 우리 리딩 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해야 돼요? 타닉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C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제가 좀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챕터들 중에 C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단순히 이 C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C로 인해서 이 C 다이아토닉 내에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한번 보는 것들이 좋아요. 먼저 타닉이 있을 때 C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장칠도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코드 중에 메이저 7 코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 역할도 주어지겠죠. 요 코드 표기할 때 C 메이저 7이라고 우리가 이제 쓰게 될 텐데 만약에 여기 이제 음들이 다 정확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면 요 대문자 M은 7에 달라붙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C 메이저 코드에 7음이 됐구나가 아니라 C 코드에 메이저 7음이 달라붙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7음이 달라지게 되면 C는 그대로 있지만 M7이 그냥 7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7화음을 나타낼 때는 7화음은 장칠, 단칠 두 개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탑 노트가 됐을 때 7화음을 만들 수 있는 역할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C 메이저 다이아토닉 내에서 C부터 시작하는 애들을 따져보면 기본적인 3화음에서는 B 디미니시가 되겠죠. B 디미니시가 되겠죠. B 디미니시. 자, 무슨 거리예요? 단삼도, 감, 5도. 그러면 C 다이아토닉 내에서 4음과 7음은 파시, 증사도, 감 5도. 둘 다 같은 얘기지만 전이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요 관계들을 나타낼 때 중요한 음을 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시, 레, 파 말 그대로 그냥 B 코드, B 디미니시 코드가 될 거고 여기에 7화음이 그러니까 다이아토닉 내에서 7화음이 얹어지게 되면 시, 레, 파라 그럼 B 디미니시에 7화음이 얹어졌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7화음의 종류는 장칠화음, 단칠화음, 감칠화음이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C에서부터 라까지의 거리는 그냥 마이너스 지금 단칠도가 되면서 마이너스 7 플랫 5의 기능으로 또 바뀌게 되죠. B에서 출발한 다이아토닉 3도씩 쌓아갔을 때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겠고요. 메이저의 7도는 마이너스 7 플랫 5인 거예요. 무조건. 요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거죠. 다이아토닉 내에서니까. 다이아토닉 1도, 그러니까 메이저 다이아토닉 1도는 메이저, 2도는 마이너, 3도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마이너 7 플랫 5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다이아토닉에 대한 구성 진행들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다시 말하지만 이 C가 나옴으로써 두 번째로 연계되는 애는 요 F, B 증사도가 될 수도 있고 가모도가 될 수도 있는 찬스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C가 굉장히 중요하고 음에서도 편곡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C라는 애가 이제 그 C 다이아토닉 내에서 나오면 반음 아래로 해결되든지 아니면 도로 해결되든지 두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할 때 멜로디 라인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우리 118페이지 같은 경우는 레파 C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레파 C를 가지고 구분한 이유가 C 다이아토닉 내에서 피아노 소리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던 음들이 이제 C 다이아토닉 내에서 시름이 타닉이 됐을 때 기본으로 구성되는 3화음 C, 레, 파를 가지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C, 파, 레, C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음정들 약간 불규칙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완벽한 메이저 코드를 듣고 감화음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금 더 불분명한 느낌을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C에서부터 시작하는 애들의 느낌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C 다이아토닉 그러니까 어떤 조성이든지 간에 칠음을 자꾸 듣는 거에 쉽지가 않을 텐데 칠음을 타닉으로 듣는 것들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연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이 챕터에서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사실 없어요. 음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것들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 나와 있는 우리 3번, 4번 한 번씩 쭉 들려드려 볼게요. 한번 지금 119페이지 3번, 4번 문제 한 번씩 쭉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듣고 책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부터 들려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자,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쭉 들어보면서 음들 다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체크 4번 음의 높이가 다른 하나 고르는 거 한번 그냥 해보고 넘어갈게요. 1번 1 2 3 4 자, 두 번째였죠. 2번 1
2, 3, 4, 자, 1, 2, 4번 같고 3번만 달랐죠? 자, 그렇게 우리 골라볼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우리 뭐가 나와 있냐면 음정, 감오도, 그 다음에 완전 8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0페이지 넘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 음과 F 파 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감오도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감오도에 의해서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증사도와 감오도는 전이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 시가 타닉이라는 가정 하에 감오도를 조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완전 8도와 감오도 차이를 조금 이렇게 들어보게끔 되어 있는데 따로 음원 듣기보다 우리 그냥 직접 제가 들려드리는 소리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 다이아토닉 내에서 자, 7음 다시 말해서 B 음이 타닉이라고 가정을 하고 감5도가 연주가 되고 있는데 전이 됐을 때의 증사도 감5도 거리.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삼음을 한번 넣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아무래도 B 디미니시 코드, 그러니까 지레파가 있는 음들을 듣다 보니 어디론가 과연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이 C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조건 도로 진행되는 게 자연스럽게 들리겠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될 텐데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감오도일 때 자, 뭐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니까 너무 쉽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음이 무슨 음인지 아셔야 돼요. 자, 옥타브 중간에 끼어 있는 음이 B 그 다음에 F. 자, 이렇게 오면 증사도 느낌이 확 났다가 다시 파, 둘, 시, 둘 이렇게 내려오면 감오도. 자, 요 구간을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감오도와 완전 8도를 이제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게끔 이제 되어 있고, 이제 감화음들을 좀 듣다 이제 감화음을 조금 더 잘 듣기 위해서 감음정을 먼저 익혀 보도록 이제 한 거고요. 자, 장화음은 장단화음의 차이는 여러분, 자, 그냥 우리 같은 음에서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장단화음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되죠. 시일의 단사마음, 장사마음.
근데 감화음 같은 경우는 오음이 차이가 나야 돼요. 이 안에 요게 들어간다고 해도 얘 때문에 감이 성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오도권이 감이 되어야 성질이 결정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아셔야 되고, 여기에 단사음이 온다고 한들 감이 아니면, 감화음이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단삼화음이 되겠죠. 마이너, B 마이너 코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C 다이아토닉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 중에 B로 시작하는 디미니시드 코드가 자연스럽게 생성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나와 있는 감오도, 완전 팔도는 여러분들 음악에서 자주 듣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물론 디미니시드 코드 잘 나오긴 하지만 뭐 우리가 메이저 마이너 이런 걸, 세븐 코드 이런 걸 듣는 것만큼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감화음이 나오는 구간을 잘 파악해 보시고요. 이 감화음의 성질, 소위 말해서 무슨 디미니시 코드 해결이 필요하죠. 그럼 이 해결되는 코드가 보편적으로 어디에 많이 나와요? 강박에 많이 나와요. 강박이라고 하면 4분의 4박자 기준으로 했을 때 1, 3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강박 전에 나오게 되는데 2, 4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2, 4 중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넷째 박이에요. 넷째 박이라고 하더라도 마디마다 한 단에 뭐 네 마디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매 마디마다 넷째 박에 잘 나온다기보다 프레이즈를 결정지어주는 라인의 끝맺음에 많이 나올 확률이 크죠. 그렇다고 해서 두 마디 단위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넷째 번의 마지막에 나올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뭐 두 마디 후에 나올 때도 있을 거고. 하지만 강박으로 해결을 되기 위해서 디미니시드 코드는 마디의 넷째 박에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과적으로 가는 것보다 약간 찍고 가는 느낌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코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제 화음, 이제 감 5도 완전 8도 여기까지 한번 우리 이제 공부를 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좀 그 감화음이 익숙해지게끔 많이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 내가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교재는 디미니시드 코드 3화음, 우리 이제 122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 청음, 그 다음에 화성, 그리고 화성 위에 쌓여 있는 멜로디, 요 좀 부분들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음원 보내드리는 걸로 인해서 그 중간 저희 음악 분석해야 되는 거 두 곡 중에 한 곡 이제 비교 분석하는 것들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중간고사에 관한 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날짜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게 될 건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했던 것들, 기타, 그 다음에 기타의 종류, 그 일렉 기타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리듬적인 요소나 그 다음에 특징적인 톤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음악 들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디미니시드 코드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